내일이 설 연휴입니다. 고향집에 다 가족이 모이신 댁도 계실 것이고 우리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고 지금쯤 아마 잠 좀 자자 빨리 하고 주무시는 댁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설을 앞두고 우리 땅, 우리 풍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풍수가 단순히 묘자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고유의 학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 김두규 교수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을 앞두고 있고 네. 또 교수님이 이제 풍수학자셔서 오늘 풍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양림동에 있는 이 댁이 지금 100년 이상 된 네. 고택인데 일부러 이리 모셨습니다. 아, 예. 교수님 올-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오래된 집터. 예. 그건 땅과 집이 궁합이 빠져서 오래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땅이 좋지 않으면 그 집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근데 지금 뒤에 산이 있고 예. 앞이 드넓은 들판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지금 물론 시가지로 변했지만 예.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그 명당터에 자리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이 예. 이게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만 예. 있다는 겁니다. 관리만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예. 그 좋은 집터에서 아이를 만들어야 그런 아이들이 품성이 넉넉하고 훌륭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실제 아. 훌륭한 이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 좋은 집터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 댁은 그럼 네. 신혼부부들을 모셔다가 각 방에다가 아주 그럼요. 그렇게 쓴다면 정말 좋은 인물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죠, 이게. 예. 네. 기는 좋은 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럼요. 편안하고 넉넉한 예. 그리고 특히 부자가 많이 나올 터입니다. 왜냐하면 요 뒤에 집 뒤에 그 작은 동산이 아주 편안한 그 옛날만 소잔등 예. 노젓가리라고 하죠. 예. 곡식을 쌓아놓은 그런 그 산이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받게 되면은 부자가 나온다. 오. 그리고 넉넉한 인심. 이런 이 인물이 많이 댁에서 그 전에 한번 음. 녹화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와서 느낀 것이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예. 이 댁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그 분위기란 말이 이제 기를 예. 달리 표현하는 것인데 예. 그 어떤 땅에 와서 사람들이 놀고 싶은 땅이 있는가 하면 뭐 공부를 진지하게 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뭔가 막 투쟁적인 예. 이런 그 기분이 있는 것 있죠. 예. 또 어떤 높은 산에 가면 소리를 칵 지르고 싶은 예. 이게 땅마다 그 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예. 오늘 교수님과 나누는 말씀이 특히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사시는 우리 시청자들께는 좀 좋은 길을 좀 전해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두규 교수님은 풍수학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아주 유명하세요. 왜 그렇게 풍수학자로 풍수로 유명한 분 많이 안 계시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대학에서 풍수를 강의하니까 예. 서울이나 여러 이제 언론사에서 한번 내공을 한번 보여봐달라. 풍수하면 뭔가 도사적인 어떤 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다. 뭐 오. 이런 이야기 많이 풍수와 관련해서 네. 누가 대통령이 될 예, 것이냐. 생가나 조상 묘를 보고 누가 예. 될 것인가. 이제 근데 2002년도의 일인데요. 예. 약 10명 정도 대선 후보들 생과와 집터를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면서 가서 그걸 평을 해서 글을 써달라는 겁니다. 다 둘러보셨습니까? 예. 다 전국을 다 돌아다녔죠. 아. 한 2달에 걸쳐서. 근데 나중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예. 그 결과대로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노무현 당시 예. 상임 고문이 예. 이제 당선이 되고 음. 그 강력했던 이해창 그 총재는 예. 낙선을 하시고 뭐 어떤 걸 보고 그런 예, 이제 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생가가 동네 끝집 갓집입니다. 변두리입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가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대통령 전 이런 분들 생각 다 그런 공통점이 바로 동네 갓집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굉장히 강한 기운이 있겠구나. 왜 그러냐면 갓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 중심부 부자가 아니고 예. 가난한 사람이 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거기 바람이 세고 그래서 예.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동네 갓집에 살게 되면은 그 건강이 좋지 않아요. 남자들 특히. 왜냐면 그 바람과 기후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 견뎌내면은 예. 강한 사람이 되죠. 피부에. 아.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 고택에 와 있는데 이건 참 편안한 땅이죠. 편안하죠. 왜 사람들이 편안한 가질 수밖에 없죠. 떠나고 싶지 않죠. 예. 근데 그런 땅은 뭔가 새로운 세계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이제 그런 그 대통령 후보의 생각의 특징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조상 묘를 갔더니 그 무덤 주변에 바위로 강한 바위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바위는 그 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게 강력하게 영향을 받죠. 근데 그게 지나치게 강한 기운은 또 그것 때문에 다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런 곳에 자살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많고 이런 게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강력한 기운이 있구나. 이걸 이제 다른 분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 네. 풍수하면 바람풍의 물 숫자죠. 네네. 풍수하면 네. 풍수는 뭡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예. 첫째, 지금은 상하수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넣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물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식수로서, 그다음에 농경, 관계용수로서. 물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네, 또 옛날부터 물을, 그런 예. 말이. 예. 그래서 이제 물이 가장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 산악국가에서는 바람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예. 낮바람, 밤바람 방향이 틀리고, 예. 그래서 바람을 피하고 편안한 곳. 음. 그래서 장풍 득수라는 말을 줄여서 예. 바람을 갈무리하고 물을 넣는 나의 그 장풍 득수의 약자가 풍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거 농경사에 편안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쾌적한 조건을 예. 따지다 보니까 풍수가 가장 중요했던 게죠. 근데 일반인들은 풍수하면 네. 되게 묘자리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 역사적 개념입니다. 이게 고려에서는 국교가 불교였습니다. 불교다 보니까 화장이 선호되었는데 조선으로 들어서면서 유교가 국교가 됩니다.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부모를 좋은 데 모셔야 한다 이렇게 전이가 된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풍수가 지금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게 뭐랄까 재산 관리 자원입니다. 우리는 온돌이 아주 오래된 개념으로 보는데 조선조 중기 이후에 이제 온돌이 보편화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뗄나무가 필요합니다. 뗄나무를 구하려면 산이 필요하죠. 근데 산은 그 국유림 개념이었습니다. 조선조까지. 그럼 그걸 사유할 수 있는 방법이 조상임에도 어느 산에 있으면 그걸 사유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풍수가 그러저런 이유 때문에 조선 후기 들어서 아주 극성을 부리게 된 거죠. 풍수란 것이 땅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 용도로 쓸 수 네네. 있도록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의도를 가지고 하나 말씀을 좀 서울의 여의도. 네, 예. 여의도 하면 국회의사당터 국회의사당 있고 방송국 네, 있고 방송국 우리나라 있고. 뭐 금융의 중심이고 그렇죠. 뭐 예. 예. 여의도는 어떤 땅인가? 한강의 가운데 있습니다. 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섬이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바람이 심합니다. 그다음에 모래 땅입니다. 그렇죠. 이런 큰 세 가지 특징이 있죠. 그러면 바람이 세다. 바람 따라 흘러가는 풍은 소문입니다. 예. 그러면 방송의 근원지, 스캔들의 근원지, 야. 그래서 방송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 우리 물가는 물은 놀러 갑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제 연예인들은 그런 말을 싫어하시겠지만 와서 마음끼를 발산하면서 놀면서 즐겁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엔터테인먼트. 하죠. 네. 예. 국회는 거기가 모래 땅입니다. 모래는 예. 자꾸 흩어지는 성격이 있거든요. 예. 국회라는 건 뭡니까? 그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예.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입법화하는 것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을 모으는 네.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모래 땅은 자꾸 흩어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일국의 부는 이렇게 자꾸 순환이 돼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네. 경기가 활성화돼서 나라가 잘 살게 된다. 네. 그러니까 여의도란터는 그 연예인들, 예. 그다음 방송가, 금융가 예. 이런 게 아주 좋은 터인데 국회 안 된다는 자리로는 거죠. 안 좋다. 네. 그래서 예. 국회의사당터는 옮겨야 합니다, 사실은. 어디로? 좁은 데서 밀착해 가지고 예. 그다음에 높은 산이 있으면서 좀 그 산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예. 두려워할 줄 아는 산은 곧 풍수적으로는 제왕을 의미했거든요. 예. 제왕이라는 것이 지금 옛날 제왕 그런 의미가 예. 아니고 백성이 예. 국민이 제왕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존중할 줄 아는. 그럼 국회의사당이 지금 자리가 썩 좋지 않다면 네. 청와대는 어때요? 괜찮은 자리? 청와대터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요. 경복궁이 바로 청와대 아래에 있습니다. 예. 근데 경복궁에서 임금이 50년을 채 그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 단명했거나 쫓겨나거나 임진왜란 때 불타고 나서 그 터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예. 중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주로 창덕궁에 많이 살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경복궁, 청와대 그 주변 산들이 전부 바위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열합니다. 화재가 빈발하고 또 조열하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손들이 단명을 하게 되겠고 예. 그다음에 그 지나치 조열하면 사람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예. 그럼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많이 내죠. 그러다 보니까 좋게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겠죠.
일제 시대 때 조선 총독들이 예. 일본의 총독들이 와서 청와대 그 거기 관저로 머물렀죠. 근데 그들의 말로가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 대통령들이 거기에 거주했는데 다 말로들이 안 좋았죠. 그러한 것들이 어떤 터의 성격에 일정 영향을 미친다 생각을 하죠. 그럼 청와대도 네. 썩 자리가 옮겨합니다. 그것도 어디로 옮겨요? 예컨대 창덕궁 가보십시오. 예. 경복궁과 창덕궁은 전혀 비교가 다릅니다. 앞에 안산인 남산이 아주 편안하게 보이고 예. 뒤에 그 창덕궁은 흑산입니다. 전부 흙으로 된 산이에요. 그리고 뒤에 산 능선이 아주 잘 뻗어나가죠. 그럼 완전히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오래된 가옥들, 고건물들이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관리가 문제가 되죠. 창덕궁의 인정전 예. 이런 데서 외국 그 대사들이 와서 시임장 제정할 때 대통령이 거기서 딱 받는다면 예. 얼마나 이게 모양이 좋습니까? 그리고 창덕궁 자체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풍수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 그 풍수는 중국에서 이제 발원한 건 사실이고 이게 그 인구가 많아지고 보다 보니까 점차 마을 터잡기나 이런데 어떤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데 터잡기의 기술, 예술이. 예. 그다음 풍수가 이제 한나라 음. 부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 때는 완벽하게 풍수 이론이 이제 그 완결되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경 사회니까 예로부터 풍수를 중시했겠네요. 고려와 조선까지는 풍수가 중인 잡과, 그러니까 요즘은 기술직입니다. 과거에 합격을 해야만이 그 예. 직관이라는 명칭을 얻을 수 있었죠. 예. 이제 그들이 했던 것은 이제 그 궁궐 조성, 왕실의 능선정뿐만 아니라 물기를 돌려야 한다든지 나무를 심어야 한다든지, 그러니까 요즘 말은 건축 토목 이 전체를 다 그들이 했던 것이죠. 그렇죠. 네, 옛날에 이게 천도하고 이럴 때도 당연히 당연하죠. 풍수 네. 학자들이 이제 그걸 다 미리 보고 그렇죠. 그렇게 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신라가 몰락할 쯤에 새로운 왕조 고려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고려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나 당위성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때 도선국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고려가 몰락할 쯤에 개성에 직위가 세했다든지 직위세왕설을 가지고 새로운 그 뭐랄까 왕조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다. 그 역할을 바로 이제 무학다사가 해줬던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은 풍수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정책 뭐랄까 제시자, 입안자까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론이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나 봐요. 그럼요. 왜냐하면 고려나 조선조의 직관으로 관리가 되려면은 예. 그 정해진 과목, 그 고시 과목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어떤 과목은 예. 암기를 했어야 하고 예. 어떤 과목은 책을 펴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직관에 합격을 하고 나서도 관상감이랄까 서운관이라는 관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계속 그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또 시험을 봅니다. 관리들. 아. 그리고 녹봉을 좀 차동화해서 뭐 가져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그 요즘에 말하는 그 어떤 풍수 술사들보다 엄청난 그 고도의 논리를 갖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그게 지금 잘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일제가 상당 부분 들어서면서 멸실되기도 그럼요. 했겠네요. 예. 일본이 들어서면서 우리 것을 그냥 무시하는, 그래서 우리 것은 안 좋다 하면서 해방 이후에 우리 걸 다시 복원을 했어야 하는데 서구 과학이 쭉 들어오면서 우리 것은 이제 뒷골목으로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일제가 그때 왜 어디 뭐 쇠말뚝 받고 이런 네네. 얘기들 네. 그게 다 그것도 풍수와 관련된 그럼요. 거죠. 혈맥을 끊는다거나 예. 뭐. 제가 예. 현장을 한 2달을 걸쳐서 한 10여 년 전에 전국 답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예. 정말 그 새말뚝 박아갖고 그 마을이, 아니 그 도시가 몰락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뒷산에, 주산에 일본 아이들이 새말뚝 박았다라는 소문이 돌게 되면은 아,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흉흉해지겠죠. 이런 좌절감을, 우리는 몰락한, 멸망한 국가, 예. 나라의 사람이구나. 뭐랄까, 식민정책이 아주 좋은 방법으로 써먹었던 것이죠. 소위 말해 길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별 효과는 없는 거예요. 네네. 교수님 비가 오니까 진짜 이 한옥에 어울리네요. 예. 지금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툭툭 나니까 그렇죠. 이게 참 우리 얘기가 지금 예. 굉장히 잘 분위기가 맞아요.
제가 교수님 자료를 봤더니 네. 우리가 잘 아는 맹사성, 네. 서거정, 네. 서경덕 네. 이런 분들도 다 그 풍수에 아주 그 조예가 있었던 분들로. 그 조선조의 사도들이 풍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두 가지 차원입니다. 첫째는 그 왕실의 왕이나 왕비가 죽게 되면은 그 왕명을 선정하게 되는데 물론 전문 그 직관이 있지만 그 총 책임자는 주로 대신들입니다. 예. 그래서 대신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때문에 풍수적인 어떤 그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상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좋은 땅을 잡아야겠거든요. 예. 그러면 직관의 말만 들을 수는 없겠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직접 풍수공부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랄까 대신들은 풍수가 다 전문가 이상입니다. 중국의 우리가 성리학의 대가, 주자, 예. 정자 이런 분들은 풍수 관련 글이 남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풍수는 기본으로 해야 기본이죠. 되는 네, 예. 학문이었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서해 유성룡 선생이라고 예. 그 임진왜란 때 혁혁한 그 예, 예. 공을 세운 분 있잖아요. 예. 그 5대 명대상으로 꼽히는 분인데 예. 이분이 풍수 공부를 꼭 해라. 풍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병든 부모를 용이 요즘은 돌팔이 의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돌팔이 의사에 맡기는 거 똑같다. 그래서 풍수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유언을 남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조의 그 유학자들이랄까 뭐 큰 학자들은 뭐 풍수는 기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성룡 선생 말씀하셨으니까 유성룡 선생이 이건 지금 주제와는 좀 다른 네, 얘기인데 참 잘생겼었대요. 아 그래요? 그 옛날 네. 기록을 보면 네. 유성룡 선생이 이렇게 저작거리를 지나가면 부녀자들이 쳐다보고 아, 그 사람 참 잘생겼다. 우러러볼 예, 정도였대요. 예. 그 후손이 그 탤런트 유시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겼었나 봐요. 아, 그래요? 예. 아마 그게 예. 터의 문제일 겁니다. 아. 그분이 안동 하회마을이 아닙니까? 예. 그 터가 연화부수형입니다. 연꽃이 물에 떠 있는 형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꽃이라는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재주가 있거든요. 아. 그다음 물은 지혜. 그 서해 유성룡 선생 그 안동 하회마을 터 잡게 된 것도 아주 유명한 그 고사가 많이 있죠. 그 터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고, 아. 네. 그 지금까지 유씨들이 그 잘 하회마을에 되고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예. 그 옛날에 그러니까 풍수가 선비들은 거의 다 하는 학문이었고 그렇죠. 예. 따라서 이제 뭐 도읍을 옮긴다거나 할 때는 풍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이 그럼요. 예. 되겠죠. 네. 요즘은 그게 국가적으로는 반영이 되는 게 모르겠어요. 뭐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세종시 문제입니다. 예. 세종시가 원래는 신행정 수도로 예. 될 뻔했죠. 충남 영기군 예. 공주에. 근데 예. 거기에 터잡기 할 때도 제가 이제 그 자문위원 및 그 TF로 활동을 했고. 아, 그 네. 세종시 터를 예, 볼 예. 때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럼 또- 교수님이 그 당시에 적극 이 자리를 해야 된다고 하신 곳도 있습니까? 지금 아마 네. 연기군하고 예. 그쪽이잖아요. 예. 교수님은 그쪽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또 좀 다른? 예. 좀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예. 대전 이부로 가면 절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대전 이남으로 가야 한다. 어. 왜냐하면 충청도에 자리를 잡긴 하지만 경상도와 강원도가 가까운 거리, 음. 가까운 지점. 음. 그럼 전라도와 멀지 않는 곳. 그런 중심점을 찾아 주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 음. 예컨대 충청도이긴 하지만 경상북도가 가깝다면 경상도 쪽에서 반대할 리가 없죠. 음. 자기도 수혜자가 되니까. 음. 그런데 그다음 대전 이부로 공무원들이 왜 서울에서 출퇴근하기 가장 편안한 곳 대전 이부로 가야 한다.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예.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이미 예단을 해버리니까 아 이런 한계가 있었던 게죠. 그러면 교수님이 지적한 곳은 그쪽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예컨대 옥천, 예. 그 충청북도죠. 예, 예. 그렇지만 경상도 인접해 있습니다. 예. 경상도도 가깝고 예, 예. 또 전라도 가깝고 강원도 가깝습니다. 예. 그런 쪽에 드넓은 들판 잡아서 하거나 예.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교수님의 생각은 직관이 예로부터 좀 이렇게 높은 벼슬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말찍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임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정조 임금 같은 분은 풍수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직접 자기가 아버지 사도세자 묘를 옮겼습니다. 좋은 땅. 예. 그게 수원 이제 육릉이 되는데 예. 그럴 때는 직관들의 대접이 항상 좋아졌습니다. 벼슬 높아지고. 이게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그 직위가 조선 초에는 1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조선 중기 가서 5품, 나중에 가면 7품, 8품 계속 내려갑니다. 아, 예. 역할이 미미해져요. 자꾸 홀대받는. 예, 예. 또 하나 이제 그것 말고 직관 개개인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좀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 주면은
임금이나 대신들이 그걸 적극 활용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용이 특히 미미하거나 편협된 것만 제공하게 되면은 지구안들을 활용을 못하게 되죠.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풍수가 약 2만에서 6만 정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술사들이 그 자꾸 눈살을 찌푸려지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야기 들어보면은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음. 이걸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관이랄까 이런 역할이 자꾸 미미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교수님 풍수를 상당 부분 믿습니다.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풍수를 미신으로 생각하는 예, 경향이 있고 또 저는 믿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예. 미신으로 여길 만도 하다. 예, 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 왜 네. 그렇게 됐습니까? 저도 거기에 뭐 전적으로 선생님 그 의견에 예. 동조하는데요. 예. 그 풍수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고 예. 밥벌이 호구지책으로 가다 보니까 풍수의 예. 보편성이 없어져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없지나 있겠고요. 그러나 상당 부분 책임이 있네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풍수나 예. 사주 역학은 예. 옛날에는 제왕의 술이었습니다. 예. 일반 서민들이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비술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민간으로 가면서 이게 흩어지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잡술이 많이 생겨났고 또 근데 왜 막 그러니까 그 술사라고 할까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설치게 된 배경도 예. 있을 거 아니에요? 해방 이후에 예. 과학이나 서구 학문을 공부해서 관리로 등용할 길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다 그리 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똑똑한 사람 다 가버리고 땅 갖고 장사하거나 또 옛날에 그 산일 하던 사람들이 대충 풍수를 압니다.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풍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풍수 내용이 현격하게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제가 교수님 전공 한번 맞춰볼까요? 지금 풍수 학자신데 예, 예. 동양 철학 쪽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제 전공 문학입니다. 문학이에요? 예. 독일 문학입니다. 아, 동문학? 예, 예. 어떻게 독일 문학 하신 분이 그렇게 또 풍수 학자가 되신 건 그건 예. 너무 의외네요, 예. 진짜. 독일에 풍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죠? 예. 예. 국문학 전공하셨으니까 우리가 시를 하나 해석할 때 예. 시에 등장하는 뭐 바위, 예. 물, 예. 사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 해석하는 그 중요한 그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그 땅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 자연에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산이 크고 작고 예. 자연을 해석하는 거. 음. 이 문학 작품 해석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우, 맥이 통한다고 예, 할 예. 수. 예. 독일 문학을 전공해서 예. 독일에 가서 동문학 박사를 했는데 정확히 2000년도에 예. 전공 전환을 했습니다. 왜 하셨어요? 그 뭐랄까 억지를 부리지 않고 온 길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옛날에 어린 시절에 시골집에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직원이 한 분 와서 살고 계셨어요. 예. 이게 지금 생각하면 약간 뜨내기 직원인데 예.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사람 죽으면 몇 자리 잡아주고 옛날에 그런 분 많았잖아요. 많았습니다. 집안도 예, 그렇고 예. 그림 그리는 분들도 이렇게 맞아요. 예, 대가집 가서 예. 그림도 몇 달씩 머물면서 맞아요. 그려주기도 하고. 예. 그때 이제 이렇게 좌청룡 우백호 예. 이런 원초적 체험이 있었고 예. 대학원 다닐 때 문화센터에 다른 풍수 강의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 가는데 한두 번 따라가 보고 예. 그리고 이제 풍수학자 한 분이 이제 최창규 교수라고 전 서울대 교수하셨던 분이 예. 계십니다. 이분이 그 독일에서 서로 이제 서신왕래를 했었는데 제가 귀국해서 한번 인사를 갔어요. 서울대 계실 때. 예. 그랬더니 동문학으로 요즘 자리 잡기가 힘든데 이런 그 불길한 말씀을 하세요. 예. 무슨 풍수 공부나 하시지 뭘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음. 이제 그런데 그게 나중에 그렇게 돼버렸죠. 그럼 풍수 공부를 몇 년 하신 거예요? 대학원 시절부터 생각하면 뭔지 그 좀 시간은 되죠. 근데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건? 94년도에 이제 전주 구석대에 예. 오면서 지방지에 풍수 관련 그 연재를 했습니다. 아, 3년 예. 동안을. 그게 계속 답사하면서 예. 글 쓰고 기고하고 고전들 계속 갖다가 번역하면서 예. 맞춰보는 거죠. 예. 현장과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그 과정이 완전히 지 않는 공부 기간이 됐던 것이죠. 예. 그 신문사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걸 써달라고? 제가 청탁을? 이제 우석대에 가니까 이제 제2외국어로서 교양 독일어를 가르치고 시간이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저 풍수 관련해서 원고를 한번 기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한번 보내달래요. 예. 예. 그래서 보냈더니 바로 다음 주부터 이거 실게 하겠다. 인기가 있었습니까? 예, 그게 너무 재밌었던가 봐요. 실제 유가 독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야, 예. 신문 판매 예, 부수가 예.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반 동안을 연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석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동문학을 강의하시다가 예, 예. 지금은 풍수학을 가르치시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엉뚱해서 그러니까 그 독일식 교육 방법을 너무나 강하게 학생들한테 적용하는 바람에 예. 제가 실패했던 거죠. 어떻게 그 아팠다고 뭐 병원 진단서 가져오고 뭐 어디 간다고 수업 인정해달라 하고 예, 예. 이런 이야기 다 합니까? 지금 그 말씀은 네. 교수님이 그러니까 동문학 강의할 때 인정사정 없는 교수였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가 아닌 개편이 와버렸어요. 아, 자유선택으로 돌려버립니다. 자유선택을 하면 선택 안 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안 듣죠. 그러면. 거의 안 듣죠. 그 어려운 걸 왜 듣습니까? 그럼 폐강되잖아요. 폐강되죠. 붕 떠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고소했던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교수님도. 합격 부탁했는데 제가 해서 그러니까. 싸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좀. 네. 그래서 제가 가서 항의성을 좀 뭔할 말이 말했죠. 있습니까? 아니 이게 예. 이러면 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교양과목 많이 쓰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보다는 재밌게 해서 학생들 그 뭐랄까 호기심이랄까 학교에 자꾸 재미를 붙이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동양 사상이 이런 것들을 강의하시거나 제가 그 당시 지방지 이제 풍수 연지라고 했었는데 풍수를 한번 강의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의도 됩니까? 그랬더니 왜 못해요. 교양과정부에서. 예. 아 예. 근데 처음 개설하니까 1,500명이 수강청을 했어요. 우와. 아주 대박 난 거죠. 인기 학과가 예, 예. 완전히. 예. 예. 근데 1,500명 신청하면 다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학생 안 들어도 된다 이런 말까지. 그 그렇습니다. 깐깐하던 예, 교수님이 그래서 수업 안 자꾸- 들어도 된다. 네네. 너무 많아서. 예. 한 학기 한 번 정도 버스 대절해 가지고 예. 좋은 뭐 터. 땅 보러 예, 가는 거. 예. 예, 가는 거야. 학생 너무 좋아합니다. 이야. 그때는 또 차에다가 막걸리 좀 실어가지고 한 잔씩 쫙 먹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는가, 교감이 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느낌이 상당히 예, 달라졌습니다. 달랐죠. 예. 그 딱딱하게 독일 써놓고 읽으라는데 못 읽고 다 졸고 있고 예. 뭐 삐삐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답답하죠 저도. 예. 예. 학교에서의 입지는 더 좋아지셨겠습니다. 그럼요. 예. 지금은 아주 뭐 인기 교수님. 아, 잘릴 뻔하다가 예. 잘리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 그래서. 예. 지금 워낙 인기가 예. 있어가지고 주로 어떤 걸 가르치세요? 그 우리 전통 문화 속에 풍수가 굉장히 많이 예. 거의 뭐 우리 문화유산 중에서 90% 이상은 풍수라고 저는 예. 확신하는데 그래서 전통 문화와 풍수 접목을 관계. 다 시켜주는군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남근석 하나 있으면 그 예. 남근석에 대해서 이게 왜 풍수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가 설명해주고 뭐 장승 예. 또는 뭐 당산나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제물을 요구하는데 너희들이 사는 동네 마을 가가지고 뭔가 하나씩을 써갖고 와라. 예. 돌탑 하나도 좋다. 그 있으면 그 왜 있는가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와라. 예. 그러니까 직접 자기 주변 현장을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그렇죠. 구체적으로 가지고 돌아다보는 것이죠. 예. 재밌어하고. 혹시 다른 대학에서 네. 도고동문학과 교수로 초빙하면 가시겠어요? 아니요. 전공은 도고동문학이신데. 모든 것이 우리가 학문이라는 것은 그걸 현실로 되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론식으로 갔다가 예. 지금 제가 하는 바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땅과 사회에. 네. 우리 생활 속에서 네네. 생활 속에서 풍수를 좀 활용하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한다거나 요즘 그것도 신경 많이 그렇죠. 쓰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요즘 그 미국이나 독일 또는 심지어 그 사회주의국가 러시아에서조차도 풍수 서적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요? 예. 보면은 화장실 변기 뚜껑에 항상 사진 찍힌 그림 그려져 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는가? 왠지 화장실 변기 뚜껑은 닫아놔라. 이게 풍수에서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풍수에서는 땅을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봅니다. 예. 예, 그 현관은 입에 해당되고 예. 그 화장실의 변기는 항문에 해당된다고 봐요. 변기 뚜껑을 닫아놔야 그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물은 돈이다. 현관은 그 입으로 보죠. 예. 거기를 깨끗하게 밝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주변을 현관 주변을. 예, 예. 현관은 왜 밝아야 되는 거예요? 소문 만복내. 예. 오늘 그래 뭐 예, 복이 예, 온다. 이 코는
돈을 긁어 오는 거로 보고 예. 이분 돈을 받는 그릇으로 봐요. 음. 근데 웃어야 이렇게 돈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예. 찡그리면 돈이 다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되면 웃어, 예, 흘러가고. 항상 웃는 얼굴 해라. 아. 현관도 항상 그런 어떤 분위기 음. 밝고 하고 음.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집안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침대는요? 심리적으로 가장 좋은 침대 배치가 어느 쪽이냐 그럴 때 그 출입문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해야 돼. 그 침대 머리를 벽 쪽으로 해라. 침대 머리를 예. 벽 쪽으로 하라는 말은 방문 쪽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방문을 바라보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방을 조망합니다. 그리고 출입문 쪽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웠을 때. 거실은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옛날 손님들이 지금 아파트에서는 거의 거실에서 만나게 되죠. 그렇죠. 가족 구성원도 거실에서 만납니다. 거기서 다 지내죠? 네, 거실에서 그렇죠. 다 지내죠. 요즘. 이게 거실을 가급적이면 가장 비워라. 근데 소파 위치는 항상 현관을 바라보게. 아, 소파 와라. 현관 바라봐야 돼요? 네. 우리 소파 등지고 있는데. 아, 현관. 그러면 예. 거기 사는 사람이 주인의식을 못 갖는다고 그래요. 왜? 내가 이 집을 장악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뒤에 누구 올까? 불안한 심리가 없잖아요. 현관을 등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는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건설에서 해서 그런 걸 많이 알아서 풍수를 안 보나 보네. 예, 요즘 많이 다 그렇게 바꿉니다. 요즘은 예. 요즘은 그거 예, 신경. 예. 적당하게 이렇게 수목이 거실에 있는 거에 그건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이게 지나치게 크지 않은 것이면 근데 큰 게 안 좋아요. 예, 몇 년 전에 그 은행 고급 간부 한 분이 홍콩에서 자기 상사가 왔는데 그 상사를 위해서 그 사무실 배치를 하면서 시계를 네모난 시계를 이렇게 걸어줬대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상사가 취임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꽃이나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뭐 조경수 큰 나무도 오고. 근데 네모난 시계를 빨리 치워라. 그리고 동그란 시계를 갖다가 걸어놔라. 아, 그것도 뭐 예. 수치가 있어요? 그 시계가 이렇게 네모난 시계면 굴리면 잘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뻐근거리잖아요. 예. 둥그런 시계는 이렇게 둥글둥글 잘 돌아가니까 예. 새 상사가 자꾸 이렇게 원만하게 돌아가라. 음. 근데 그런 뜻이 있고 예. 그다음에 큰 사람 키보다 큰 조경수를 이제 이렇게 예. 빨리 빼내라. 마당에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애굴담자에다 나무 목자가 쓰면 빈곤할 곤자가 되죠. 파자 논리인데 집안이 빈곤해진다. 근데 사무실 안에 큰 나무가 있으니까 이게 빈곤할 곤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홍콩 사람들이 이렇게. 예. 그 홍콩 그거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선호하는 풀었네. 풍수죠. 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보다 큰 나무가 있으면 내가 위압을 당하고 좀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생활 풍수에 대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 생활 풍수는 그야말로 생활의 지혜와 연관이 되네요. 참고로 유럽 풍수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럽 풍수는 동양에서 넘어갔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가 한 박자 늦는데 예.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풍수를 더 빨리 자본주의에 걸맞게끔 상품화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수용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럼 서양 사람들도 일단 풍수란 걸 알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풍수가 명백히- 영어로 뭐예요? 풍수를 중국 발음은 펑쉐이가 됩니다. 펑쉐이. 예. 예. 이게 그대로 펑쉐이입니다. 세계 공용어가. 아, 그래요? 요즘은 이제 유럽에서도 독일인, 프랑스인, 영국인 자체에서 풍수 전문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중국계인들이 예. 많이 활동했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자국민들이 그렇죠. 풍수를 예. 배워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번역 단계에 있는데 요즘 보면 그 독일에 맞는 풍수 내용을 예. 글로 쓰고 도시개발을 어떻게 적용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정원을 어떻게 만들었나 이렇게 좋더라. 이런 이야기, 이런 사례들이 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서양에서 미신으로 보는 시각은 없나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편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의 그 예술로 보는 것이죠. 예. 과학으로 보지 않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름답고 편안하고 또 뭔가 이러면 좋대. 예. 라고 생각하니까 그 뭐랄까 좀 관용적이라 할까요? 관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는. 그렇습니까? 네. 예. 아까 주로 집에 대한 얘기하고 가게에 대한 얘기는 안 해봤네요. 네. 식당을 한다거나 예, 예. 하여튼 무슨 이렇게 점포를 예, 예. 하시는 분들도 그 중요하잖아요. 그건 그렇죠. 바로 경제 활동이니까. 그렇죠. 동일한 평수의 가게라 하더라도 예. 인도에 접해서 긴 사각형 예. 이런 가게를 많이 선호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반듯한 게 좋죠. 예. 반면에 인도 쪽은 좁고 뒤쪽으로 예. 긴 그런 데도 모양의- 있죠. 그럼 어느 쪽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가로로 긴 게 좋죠. 아무래도. 되게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예. 근데 그런 곳보다는 세로로 긴 곳이 더 손님이 많습니다. 실제. 그 임대료 무슨, 싸고. 무슨 근거예요? 우리는 상식으로 생각해서 가로로 긴 그리고 들어가요. 예. 들어가자마자 딱 벽이 막혀요. 예. 물건이 없네? 아니면 음침해? 자꾸 사람 왔다 갔다 해. 불안해. 음. 생각보다 공간이 좁네. 이 생각하면 쉽게 나오죠. 반면에 세로로 긴 거 들어가면 쭉 들어가면 밖에서 보여서는 이게 별로 작은 가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넓네. 예. 안에 쭉 들어가니까 물건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 편하게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네. 산소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
유명한 산이 그냥 네. 산수화 보면 가로로 된 그림도 있고 세로로 긴 그림도 예, 있어요. 예, 예. 산이 이렇게 세로로도 그렇죠. 그렇고. 어느 게 비쌀 것 같습니까? 풍수적으로 저는 그 세로로 긴 것이 더 옳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깊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정답은 틀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예. 우리 아파트 문화가 네. 이렇게 세로로 된 네. 건 어디 걸 데가 잘 없습니다. 아 맞아요. 예. 전부 가로로 된 걸 많이 걸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가로가 예. 비쌉니다. 음. 꽤 많이 비쌉니다. 이 세로보다. 지금 부모님은 다 네. 살아 계십니까? 작년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계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네. 질문 드리려고 네. 아버님은 어떤 자리에 모셨습니까?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여든이 넘으셨기 때문에 생전에 예. 아버지 이런 자리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자리를 좋아하셔서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저와의 그 어떤 그 합의하에서 예. 좀 특별하진 않습니까? 편안한 양기 바른 곳입니다. 할미꽃 많이 피고. 묘자리는 사실 풍수의 그 여러 영역 가운데 극히 일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풍수하면 상당히 묘자리가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또 많은 사람이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네. 명당 자리를 찾잖아요. 네. 그게 인지상정 같습니다. 내 부모 나하고 몇십 년 함께 살았고 가장 가까운 분인데 예.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애달픔 많이 있겠죠. 부모를 좀 편안한 곳에다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네. 현실적으로 부모님을 위한 마음보다 후손을 위한 마음이 더 큰 거 아니에요? 부모님 네. 자리를 잘 모셔야 음. 후손이 잘 된다. 예, 그런 마음도 없잖아요. 있죠. 인간이라는 게 극히 자기를 중심으로 이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도 좋고 자손이 더 좋다면 예. 더 좋을 바가 없겠죠. 예.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묘지풍수가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충청도 어디 그 명당 자리에 네, 정치계 인사들의 선영이 네, 많이 있다면서요? 많이 있죠. 어디에요? 그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천하의 대명당 그 자리에 무덤을 쓰게 되면 세계적인 큰 지도자가 나온다. 징기스칸이랄까 네. 이런 큰 지도자가 나온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가 저는, 있어요? 어, 천하의 대명당. 네, 그 이야, 소문은 대명.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누군가 조선에서 한반도에서 그런 인물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역사가 좀 오래됐는데 예. 흥선대원군이 예. 그 아버지 남현군 묘를 경기도 연천에서 충남 예산으로 옮겼을 때 예. 아들이 이제 왕이 되니까 대원군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더 욕심이 많아진 겁니다. 야, 이렇게 좋은 데를 써서 우리 아들을 왕을 만들었으니 이게 이제 많은 또 직관들이 그게 살짝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 더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충청도 어디 가면은 그게 자면이라는 터인데 자면이라는 건 하늘의 별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이 땅에 그 길을 쏘게 되면은 그 자면과 같은 어떤 형상의 땅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야사이긴 하지만 예. 굉장히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가보셨죠? 네. 그 교수님이 자리라고 보셔도 보다는 그 부분이 그 부분을 많이 답사를 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자리가 있는가 없는가는 또 별다른 문제고 예. 그 전설이 계속 내려다 보니까 최근까지 뭐 그 전직 총재들 뭐 이름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예. 뭐 여당, 야당 총재들이 조상묘가 그쪽으로 다 옮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 자리가 정말 자면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예. 결과는. 근데 그렇게 다 이장을 했죠.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충청도에 있는 분이 또 그쪽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명당 자리를 찾아서 네. 여러 번 이장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네, 일반인들 눈에는 썩 좋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풍수학자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게 재밌는 것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렇게 이장을 했다는 소문이 나오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네. 사람들이 이장했대. 그 자리가 좋대. 이런 말 하지 어떻게 그런 걸 이장을 그렇게 해. 왜 이장했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예. 우리 그 일반 뭐랄까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이장을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갖게 된 이장이라는 것이고. 것이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별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흔히 보니까. 예. 근데 피할 수 없는 이장이 있죠. 예컨대 이제 도로가 나거나 예. 개발에 들어갔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장을 하는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되겠는데 문자 그대로 풍수 명당서를 믿어서 가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죠. 아무튼 이장 말이 나왔으니까 이장을 네네.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이장이 그게 현실적으로 좋은 건지 왜냐하면 또 무덤 함부로 옮기면 큰일 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 집안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장을 하지 않는 게 예. 이제 가장 바람직한데 정말 집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해요. 옛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두고 받아들이지 않고 바꾸려고 했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집을 옮깁니다. 옛날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마십니다. 또 예. 거기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게 되죠. 또 예. 이사를 하게 되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죠. 예. 문화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집안의 어떤 그 유전적 요인이랄까 체질을 점점 바꿔나가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 예. 이게 이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왜 이장을 하느냐? 사람이 죽어도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죽은 사람 조상이 안 좋은 땅에 있을 것이다. 안 좋은 집에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저렇게 된다. 그럼 후손이 좀 불안하거든요. 예. 그러면 조상이 안 좋은 집에 계시니까 좋은 집으로 옮겨드려야겠다. 저기 보시면은 비석이 있고 비석 뒤에 무덤이 하나 있고 무덤 뒤로 작은 능선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대나무의 그 어떤 숲을 따라서 쭉 산으로 연결되는데 작은 뱀 한 마리가 숲으로 나오는 숲을 벗어나는 영상. 그런데 이제 저기 무덤이 쓰여 있는 곳은 뱀의 머리 부분입니다. 뱀의 머리는 이 논밭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쥐나 개구리를 노려보니까 그 뱀의 머리 부분에 기가 많이 강한 기운이 뭉쳤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좋은 기운이 뭉쳐 있기 때문에 무덤을 쓰거나 규모가 크면 집을 지으면 더 좋은 기운을 받을 것이라 라는 그런 관념에 의해서 터잡게 이루어진 것이 되죠.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계속 이어집니다. 등치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 저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용으로 봅니다. 하나의 큰 용이 내려가서 쭉 이렇게 큰 강을 이렇게 째려보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을 작은 그 뱀으로 비유하거나 또는 호랑이로 비유하거나 또 용으로 비유하거나 그 토질이나 규모나 이걸 따라서 사람마다 거기에 적절하게 작은 땅에 살아야 할 것인가, 큰 땅에 살아야 할 것인가, 강한 땅에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럼 저기 비석이나 네. 저기다 이렇게 묘지를 씀으로써 이렇게 어떤 의미 같은 거. 네. 저 살아있는 뱀으로 본다면 뱀 머리에다 돌을 올리면 뱀이 고개를 쳐들 수가 없죠. 그래서 비석을 뱀 머리 아래다가 내려서 세운 거죠. 저 후손들이 철저하게 저 땅을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고 자연을 유기체로 보고 저 좁은 데다 비석을 올리게 되면 현대적 관점에서 조경이나 건축하는 분들이 와서 보았을 때 만약에 무덤 바로 앞에 그 작은 그 톡에 흙덩어리 위에다가 세웠다면 뭔가 균형이 안 맞죠. 이제 그런 부분을 동양에서는 저렇게 그 바로 앞에 내렸음으로써 균형을 맞춰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비석 하나, 돌탑 하나, 나무 하나 심는 거 다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이런 것이 전형적인 우리식의 조경이면서 우리식의 토목 건축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묘가 있음으로 네. 해서 이 언덕 자체가 이렇게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렇죠. 무덤이 있음으로써 약간 신성시되죠. 성역화되죠. 사람들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공간. 현대적 개념 보면 그 이 사두열 옆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 보면 이게 동쪽과 북동쪽인데 북동쪽에 바람이 올 때 작은 언덕이 있음으로써 살짝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어떤 바람의 풍속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이 마을이 좀 더 편안한 쾌적한 기후 조건을 확보하게 되죠. 지금 그 풍수가 정상적인 과정으로 풍수학 학사나 뭐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이 있습니까? 예, 그 이제 풍수 학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건축이랄까 조경이랄까 이런 쪽에서 풍수로 논문을 씁니다. 예. 그럼 이제 나중에 풍수 전공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예. 요즘 그 대학원이 학생이 모이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뭐 예컨대 경영학과에서 뭐 풍수 경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을 뽑아가지고 그 뭐 사회교원 강사 초빙해서 이제 시강설에서 그 석사를 주는 이런 예도 많고. 정통성이 좀 약하네요. 예, 몇 년 그런 전에 부분. 예. 그 어느 대학에 예. 특강을 나갔습니다. 예. 보니까 거기 뭐 수녀, 그다음 스님 이런 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쭉 어떤 분들이십니까 했더니 대학원 대학원 석사 과정. 과정이래요. 석사 과정이래요. 예. 왜 저분들이 저걸 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포교 차원에서. 예, 근데 스님이 예. 석사 풍수 딱에서 딱 걸어놓으면은 예. 신도들이 굉장히 그 신뢰감이 많이 가겠죠. 그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풍수 관련 학과는 없죠 지금. 예, 교수님께서 강의하고 계시는 것도 교양과정부에서 그렇죠. 교양으로 하고 있죠. 풍수에 대한 지금 체계도 많이 지금 세우셨잖아요. 네. 그런 걸 진짜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예. 그런 욕심도 있으실 것 같고. 당연히 그 좋은 영재를 얻어가지고 그죠. 제자를 훌륭하게 키워서 예. 세계적으로 내놓는 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풍수 관련 학과가 생기면 참 좋은데. 절실한 문제죠. 예. 우리 전통 사상의 복원이랄까 또는 그 이해 차원에서 뭐 한의학과도 생겼고, 예. 근데 지금 안 된 것이 이 역학, 예. 사주죠. 그다음에 예. 풍수 이런 것은 자꾸 지금 제야로 이렇게 예. 뒷골목으로 오고 있는데 정신적인 것도 어떤 그 큰 자산이거든요. 예.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풍수가 좀 앞으로 이런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이 부동산 투기해 가지고 부자 되려고 아파트 사 가지고 가버리고 예. 이런 생각이라면 국토는 완전히 뭐랄까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광주를 가지고 예를 예. 들어 설명드리자면 예. 광주 무등산은 바위가 많고 화기가 강하다고 불균이 강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15세기 중엽에 예. 어른들이 예. 광주에 연못을 파야 한다. 큰 방죽을 파야 한다. 그래서 경양 방죽이라고 유명한 방죽이 있었습니다. 예. 일제시대 절반을 이제 메꾸고 1960년대 절반 메꿔서 거기다가 뭐 집을 짓고 뭐 하고 해서 다 메꿔버렸거든요. 예. 연못을 그대로 큰 방죽을 살렸더라면 예. 아마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 방죽 주변을 산책을 할 것이고 거기 꽃들을 볼 것이고 광주 시민 스스로가 아름다운 도시로 자부를 하고 그런 뭐랄까 발상 생각의 좀 전환 이런 쪽에서 풍수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풍수를 봐준다면 그리고 이런 그 풍수 이론을 유럽의 환경 철학이라 생태 철학과 만나서 그들에게 또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동양 것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지금 뭐 가족들이 다 모이시는 네. 가정도 계실 것이고 또 뭐 고향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그런 시점이잖아요. 네. 풍수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덕담 좀 해주신다면. 풍수에서는 아무리 좋은 땅도 예. 마음 좋은 것만 갖지 못하다는 말이 결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성묘를 가서라도 뭐 이 자리가 앞으로 너희들 정말 훌륭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자꾸 뭔가 잘한다는 분위기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될 거야? 잘 돼. 고무를 시켜줘야죠. 가장 중요한 그겁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땅도 그 땅은 그 사람에게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건 집터나 묘나 다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네. 이제 고향집에 다 가시잖아요. 네, 네. 고향의 에너지도 있습니까? 그럼요. 그건 뭐 동서양 뭐 서구의 유명한 철학자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고향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건가. 예.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성 때 뭐 10시간, 12시간 예. 그렇게 걸려서 고향을 갑니까? 예. 부모를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고향의 원칙 체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예.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무의식적으로만 느끼지 직접 알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이번 기회에 확인해서 내가 고향 갔을 때는 정말 옛날 놀던 그 어떤 바위도 한번 올라가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고향을 다시 마음속에 가지고 도시로 되돌아간다면 이게 진정한 명당발복이죠. 네.